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공화당과 FBI 그리고 법무부와의 대결이 가속화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 문제가 러시아 조사와 관련이 되어 있어서 이 조사를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대결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연방하원의 정보위원회가 어제 FBI와 법무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요약한 메모가 있는데 이것을 공개하기로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목적은 FBI와 법무부의 러시아 수사가 이들의 정치적인 편견에 의해서 오염되고 잘못됐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일어난 일이 있는데 어제 FBI 부국장인 앤드루 맥커비가 돌연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는 한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과 압력을 받아온 인물인데 FBI 국장이 그를 좌천시키려고 하자 사표를 던지고 만 것입니다. 이에 곁들여서 법무부 감사실이 사임한 맥커비 부국장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보고서를 곧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전통적으로 독립적인 위치에서 정보 활동을 해온 FBI가 아주 거센 정치적인 풍파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민주당 측에서는 이것을 정보기관의 정치화 이렇게 지칭하면서 국가 안보를 위해할 수 있는 사항이다라고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공화당 측에서는 정보 진영의 정치적인 편견은 매우 위험한 사항으로서 이것을 제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하원 정보위원회가 표결을 통해서 공개하기로 한 메모, 그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FBI와 법무부에 우러닥친 정치적인 바람의 실체는 무엇인지, 또 이런 새로운 풍토가 정보활동이라든가 국가안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먼저 하원의 메모 공개 결정입니다. 하원 정보위원회가 러시아 수사와 관련한 조사를 그동안 벌여왔는데 의회가 FBI와 법무부의 관련자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해왔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4페이지짜리 메모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 하원 정보위원회가 어제 한 일은 이 메모를 공개적으로 대중에게 공개하겠다 하는 결정입니다. 이 의회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국정에 대한 조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관련자들을 소환할 수 있는 소환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 비밀 정보를 해제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하원의 FBI와 법무부에 대한 조사는 사실은 밀실 조사입니다. 공개 조사가 아닌데 그래서 그 내용도 민감한 비밀 사항들이 여기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위원회는 비밀 해제를 해서 이것을 공개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조사를 한 결과 FBI와 법무부의 러시아 조사 과정에 오류가 있고 정치적인 편견이 있다. 이런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로 비밀 해제를 하고 이것을 검토권자인 대통령에게 일단 보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 5일 동안 검토할 기회를 주게 됩니다. 만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말이 없으면 공개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FBI라든가 법무부 쪽에서는 전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개가 능사가 아니다. 그냥 조사를 하는 것이 좋겠다. 만일 공개를 하면은 국가안보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사항이다 하는 주장입니다. 예를 들면 정보 수집 과정이라든가 그 방법이라든가 소스원이라든가 우방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위원회의 데빈 넌스 위원장은 이 조사가 정치적인 편견에 의해서 시작이 됐고 그 과정에서 많은 오류가 있다. 고로 공개적으로 이것을 바로잡는 것이 옳다 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주장들의 근거는 이런 것들입니다. FBI가 러시아 수사를 위해서 트럼프 선거 진영의 자문위원이었던 카럴 페이지에 대한 감시영장을 외국 감시영장 발부처인
피사 법원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는 주장입니다. 이 카럴 페이지는 투자금융인인데 주로 러시아를 상대로 영업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FBI가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수년 동안 감시를 해온 인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번 영장 신청 시에 의도적으로 FBI가 법원에 누락시킨 사항이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 감시 이유에 대한 근거가 전 영국 정보원인 크리스토퍼 스틸의 정보에 따른 것이다 하는 점을 법원에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이 스틸은 소위 그동안 문건이라고 불려온 거, 다지어라고 불려오는 이 정보 파일을 만든 사람인데 이 사람의 정보 활동의 뒷돈을 누가 댔느냐? 민주당과 힐러리 클린턴 쪽에서 대준 것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로 공화당 정보위원회의 견해는 이는 의도적이고 정책인 편견에서 나온 것이고 선거 진영의 러시아 연계 조사는 출발점부터 잘못된 것이다.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정보위원회 수석의원인 애덤 시프 하원 의원은 이 공개는 정보활동의 정치화라는 의미다. 이것은 국가안보에 큰 위해를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공개는 마땅히 중지돼야 한다. 그런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정보기관이 겪고 있는 순환사가 있습니다. FBI의 부국장인 앤드루 맥커비의 사표 제출 사건입니다. 그는 은퇴를 불과 몇 달 남기지 않고 있는 시점인데 어제 돌연히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맥커비가 FBI 국장으로부터 다른 자리로 가라, 좌천 성격의 인사 압력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한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인 모욕과 질책을 받아왔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의 부인인 질 맥커비가 버지니아주 민주당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를 했다가 낙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 과정에서 그녀가 $50만 달러의 선거 자금을 한 정치기구로부터 받았는데 이 기구가 바로 힐러리 클린턴의 측근입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의 정적으로부터 이 돈이 나왔다는 것이죠. 이 사실이 밝혀지자마자 트럼프가 맥커비를 공개적으로 여러 번 질책을 했습니다. 곁들여서 법무부의 감사실이 곧 FBI의 조치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안에는 맥커비 부국장이 와이프의 정치적인 노선을 고려해서 힐러리 클린턴 수사에서 사전 빠졌어야 옳았다 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맥커비 쪽의 주장은 자신이 아내의 낙선 후에 부국장으로 임명이 됐고 승진 당시에 아내의 정치적인 배경에 대해서 보고를 사전에 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감사실은 2명의 FBI 수사요원의 이메일 사건도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 2명의 수사관들은 이메일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힐러리 클린턴 이메일 사건 수사에 관련이 있었고 FBI는 이를 고려해서 이들을 즉각 해고 조치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보기관에 대한 반감은 취임 직후부터 계속되어 온 것인데 이런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서 그의 반감이 더 증폭되고 있고 양측의 감정 대립이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러시아 조사에 대항하는 그 자신의 전쟁이 새로운 정점을 찍은 것이다 하는 언론의 견해도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다음 인사로 로버트 멀러 특검 그리고 라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이 될 것이다. 그런 예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1월 30일) 화요일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밤 의회에서 첫 신년 국정연설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전하고 강하며 자랑스러운 미국 건설이라는 미국 우선주의를 역설하면서 이민 정책과 안보 문제, 무역 불균형 해소, 인프라 구축, 일자리와 경제 챙기기 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이민 정책과 국경 장벽 건설에 관한 여야 간 이견이 첨예한 가운데 드리머들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한 의회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여) 명의 민주당 하원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오늘 국정연설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얼 블룸노어 하원 의원은 지난 1월 초 국정연설 자리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자리에는 다카 프로그램에 따라 보호받고 있는 오리건주 지역 주민을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잔 루이스 등 4명의 민주당 하원 의원들도 블룸노어 하원 의원의 뜻에 동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프레드릭 윌슨 등 다른 3명의 민주당 하원 의원들과 그레고리 믹스 하원 의원과 젠 샤코스키 하원 의원 역시 보이콧 의사를 밝혔습니다. 하원 정보위원회가 어제 정부의 해외 정보 감시법 남용 목록 작성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만들어진 기밀 메모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보위는 공화당 의원들이 작성한 메모만 공개하고 민주당이 작성한 메모는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이 만든 3페이지 분량의 메모에서 약 절반가량이 현재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팀이 진행 중인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방해하려는 목적에서 작성됐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재무부가 어제 푸틴 러시아 정부와 밀월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러시아 정치인은 114명, 러시아 경제특권층 올리가크가 96명이 포함된 블랙리스트를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블랙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러시아 정치인들과 경제특권층들을 상대로 새로운 제재를 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러시아 정부는 이번 명단 공개와 관련해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공화당 주지사 선거 전 어제 브루스 라우너 주지사와 도전자 진 아이버스주 하원 의원이 시카고 출입은 논설위원실에서 대결했습니다. 아이버스 하원 의원은 라우너 주지사가 낙태와 세금 문제 등에서 공화당의 의견을 배신했다고 공격했습니다. 라우너 주지사는 그동안 민주당 측의 후보 프리츠커와 메디간을 공격하는 데 주력해왔습니다. 교통단속 카메라로부터 부당한 티켓을 받은 사람들에게 금년 여름에 벌금의 일부가 돌아옵니다. 약 120만 명의 티켓 수령자들 중 38만 9천 명이 평균 약 $36를 환불받게 됩니다. 환불을 원하는 사람은 보상 합의서에 서명 후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플루가 만연하는 가운데 노스리버사이드 초등학교가 오늘 휴교했습니다. 이 학교 내 학생과 교직원들의 플루 감염이 계속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겨울 시즌 동안 일리노이주 내에서 2명의 어린이가 플루로 사망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지만 오후에는 가끔 구름 많겠고 낮 기온은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낮 최고 32도, 밤 최저 28도. 내일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낮 기온이 40도를 넘으면서 낮 한때 추위가 주춤하겠지만 밤 기온은 다시 떨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44도, 밤 최저 28도. 목요일 가끔 구름 많은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낮 최고 30도, 밤 최저 7도. 금요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추운 날씨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22도, 밤 최저 18도입니다.